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최신 기출 유형 문제라고 해서요. 신경향에 맞추어서 새롭게 구성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경향 문제 5회의 문제는 최신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했던 패턴들을 거의 다 넣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파트만 잘 풀어보셔도 합격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경향 문제 1회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유형 문제 1회는요, 연꽃마을 축제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완성된 화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완성된 화면은 이 수험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드린 것이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완성돼야 된다라는 구성된 화면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완성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가기를 하는 것과 보시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하는 이 책에는 이렇게 완성된 화면을 미리 넣어 드린 것 뿐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페이지들을 계속 만나시게 될 텐데요. 완성된 화면은 실제 화면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에서 실제 화면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상황으로, 이런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처럼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 다른 과목들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표시해 준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또 기본 글꼴로 해서 보여주거든요. 역시 수험서다 보니까 편집자분이 예쁘게 편집을 해주신 것 뿐이고요. 실제로 수험장에 가시면 텍스트, 흰색 배경에 그냥 텍스트로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점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 부분은 거의 실시험과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거의 같은 그런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용은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 들어가시면 이런 시험지를 받게 되실 텐데요. 자격 종목과 과제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만들어야 되는 사이트의 주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책을 같이 함께 보시면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주어진 자료, 수험자 제공 파일이라는 파일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활용하여 시험 시간 내에 웹페이지를 제작 후 총 결과물이 5MB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저장 후 제출하시오. 예전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플래시로 작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동영상 작업들을 했을 때는 이 5MB가 넘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동영상을 작업한 어떤 동영상을 연결했다. 그러면 당연히 5메가가 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코딩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 제작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코딩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코딩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메가가 넘으면 어딘가에서 이미지 크기를 너무 크게 잘못 잡으셨거나 어딘가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바이트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최종 제출물 제출하시기 전에 이 용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시험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패턴이 아예 바뀌어서 코딩 중심으로 해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웹표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HTML5가 도입이 되면서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웹표준 검사가 좀 어려운 것이 시험 중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웹표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웹표준을 준수했는지 아닌지를 마지막에 검사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이 웹표준에 대해서 미리 앞에서 나온 이론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웹표준에 맞게끔 하신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채점을 하실 때 웹표준에 어긋나면 감점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웹표준을 잘 지키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책에 있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웹표준을 지키실 수 있어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연습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 영역 비율, 레이아웃, 텍스트 글자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과제명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 및 구성하시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참 메리트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재에는 최소한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에 준 애니메이션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험지가 주어질 때 시험지가 흰색 바탕에 텍스트로만 주어진다고 했고 완성본 이미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주시면 그럼 합격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편으로는 어려우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더 자유로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뭐 어떤 부분 1픽셀 맞추고 어떤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큰 범위의 내용들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연습이 익숙해지시면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개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오고요. 제작 내용부터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지 받으시면 전체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실기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1회라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1회를 가장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 시험지를 받으시면 전체를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푸셔도 시간이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하게 푸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4시간까지 아마 안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혹시 내가 빠뜨릴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시험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 내용,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한다. 이게 바로 웹표준에 맞춰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웹표준 맞출 때 중요한 점은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한 파일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HTML 문서, 파일 문서 따로, CSS 따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서 따로 저장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웹표준에 맞는 작업이 됩니다. 즉, 예전에는 CSS 작업을 해서 문서를 꾸밀 때 HTML 내에 삽입을 했다면 웹표준에 맞추려면 웹표준에서는 내부 CSS를 하지 않고 외부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시험지에 주어졌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뒤에 가서도 한번 또 언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jQuery 오픈소스라는 것을 이 리소스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때로는 이미지도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텍스트들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셋, 글자, 문자를 나타내는 캐릭터 셋은 UTF-8로 한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캐릭터 셋을 반드시 이것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컬러 가이드가 주어지는데 보통 주조색과 보조색, 배경색, 기본 텍스트색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 4개가 다 주어질 때도 있고 4개가 다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처럼 2가지 정도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주조색과 보조색이 주어지면요. 심사위원들이 보실 때에도 주조색과 보조색을 썼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조색은 말 그대로
주요하게 쓰이는 메인이 되는 컬러고요. 보조색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나타나든가 어느 부분을 좀 작게 강조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색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들이 나오면 그 색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주어지지 않았고 배경색, 이 웹사이트의 배경색과 기본으로 쓰이는 텍스트색만 줘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켜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주조색이나 보조색은 얼마든지 선택을 하셔서 쓰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이트 맵은 메인 메뉴 아래에 따라서 나오는 서브 메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입력하셔서 이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에 이 사이트 웹페이지의 전체 크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크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보시고 나서 이 크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여기 주어진 대로, 이 주어진 대로만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너비는 1000픽셀로 하고 되도록 왼쪽 정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왼쪽 정렬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가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350픽셀. 뒤에 가서 작업을 할 때 크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만 보여드리고 있어서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교재 책을 보시면 책에 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들이 나열되는 공지사항이나 갤러리나 바로가기가 나열되는 그 영역의 높이는 200픽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이라고 해서요. 카피라이트나 SNS, 패밀리 사이트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이 아래쪽은 1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픽셀 중에서 일부 로고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로고와 메뉴.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로고와 메뉴 영역의 크기, 이 부분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역을 적당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수험자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적당하게 잡으시는데 마구잡이로 잡으시면 안 되겠죠. 이 아래를 잠깐 보시면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의 로고의 크기가 가로 세로 200에 40픽셀 크기로 하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로고의 영역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아야 어느 정도 너비로 잡아야 또 어느 정도 높이 영역으로 잡아야 로고가 200 x 400픽셀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 시험지에 낙서를 하시면서 시험지 체크하시면서 나는 이 부분을 몇 픽셀로 잡겠다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뉴도 역시 뒤에 가서 이제 메뉴 크기가 만약에 주어지면 그 크기를 고려를 해서 이 영역, 높이 영역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별도로 구성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가 있는데 이렇게 탭 모양으로 들어간 이 모양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모달 레이어 팝업 구성이라고 해서 어느 영역을 클릭했을 때 팝업돼서 화면 안에 나타나는 영역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 픽셀들 크기 그리고 기능적으로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달 레이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 다음에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이 자세하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헤더 영역 그리고 메인 이미지 영역, 콘텐츠 영역, 푸터 영역 이렇게 네 군데로 구분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헤더로 가보시면요. 헤더 영역은 로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메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트 구조도, 와이어프레임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해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메인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줄 읽어볼까요? 메인 메뉴를 마우스로 올리면 서브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게 된다. 그런데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가 벗어나게 되면 서브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시하는 게 뭐냐면요. 메인 메뉴 보통 올렸을 때 슬라이드 다운 되면서 서브가 나오고 메인에서 마우스가 벗어나면 슬라이드 업 되면서 서브가 가려지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쓴 거거든요. 슬라이드 업다운 기능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예 그 기능은 코딩을 외워버리시는 것이 시험에서 시간을 단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설명한 이게 무엇인가? 이건 바로 슬라이드 업다운을 구성한 것이구나. 그리고 마우스가 메인 안쪽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것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되는 색상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메뉴는 메인 페이지 콘텐츠를 고려하여 배경 색상을 설정을 자유롭게 또 하시면 되겠고, 서브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하이라이트 돼야 되고, 벗어났을 때 하이라이트를 해제해서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미지에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통 제작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능적으로. 최신 신경향을 분석했을 때 최신 신경향에서 나왔던 큰 두 가지 흐름이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하는 큰 두 가지 흐름이요. 이미지 페이드 온, 페이드 아웃 또는 그냥 슬라이드 인, 슬라이드 아웃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는 페이드 효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그냥 나왔다가 사라지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그런 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능도 역시 외워두시면 메인 이미지를 구성하시는데 크게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컨텐츠 부분이 공지사항과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컨텐츠 안에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도 이렇게 항상 공지사항과 갤러리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콘텐츠의 큰 두 가지는 이 영역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하나의 탭 영역으로 묶어서 탭 이름 부분, 탭 머리 부분을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이 나타났다가 갤러리 탭을 클릭했을 때 갤러리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엇으로 구성하는지를 보셔야 또 작업이 될 수 있고요. 이 지금 문제에서는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 부분, 공지사항에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바탕화면에 팝업 창이 나와야 되고 닫기 버튼도 나와서 닫기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닫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는 제공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바로가기에서는 제공된 파일들을 이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라는 말은요. 텍스트로 구성하셔도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으셔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푸터에는 제공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제공하여 카피라이트, SNS, 패밀리 사이트 등을 제작한다. 지금 푸터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결안을 드린 이것이 반드시 이것만 해답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변형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코딩의 방식이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더 단순화시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구성하라고 한 내용대로만 다 넣어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준수사항도 나오고 있는데요. 웹표준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대신 수험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유효성 서비스는 시험시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SS 웹표준을 위해서 CSS 스타일 시트 파일은 별도의 파일로 제작한다. 그래서 링크를 HTML 문서에 걸어준다. 그리고 표준 CSS3 기준으로 해서 오류가 없도록 코딩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역시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해라. 앞에서 말씀드린 웹표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했고요. 웹브라우저, 특별히 구글 크롬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구글 크롬의 콘솔에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최종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최종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콘솔 작업을 하셨을 때 거기서 에러가 없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워닝과 에러는 다릅니다. 워닝은 이거는 좀 불편한데 그러나 큰 문제는 없어 이런 의미고요. 에러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콘솔에서 검사하실 때 에러가 뜨면 그때는 좀 당연히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워닝이 떴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는 임시 링크 이 부분을 빠뜨리시면 안 되는데요. 로고, 메뉴 슬라이드, 공지사항, 갤러리 이런 모든 그런 것들에는 임시 링크로 샵으로 걸어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 킵캡으로 이동도 가능해야 된다. 사실 임시 링크 걸어주면 이것으로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링크 빠뜨리는 거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서로 다른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조건대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예전에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로 큰 페이지 전체를 표로 잡아서 이쪽에는 콘텐츠, 이쪽에는 메뉴 이렇게 잡아 넣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태그가 아니라 CSS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구성해라. 즉 어떤 영역을 뭐 200대 200픽셀 대 800픽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그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은 CSS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함 설정한 경우 콘텐츠가 이 CSS는 문서를 꾸며주는 작업인데요. 그 꾸며주는 작업을 빼버리면 당연히 콘텐츠가 삐뚤빼뚤 해서 세로로 나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사용 안 할 경우에 콘텐츠가 세로로 나열돼야 된다. 이거는 외부 링크를 잘 걸고 CSS로 문서를 꾸며주는 작업을 잘만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CSS를 걷어내면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7번을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쏟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CSS를 잘만 구성하시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글자체 크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다 똑같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크기 조절, 적당하게 색상 조절 이런 것들을 해서 위계 질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도 크기가 약간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과 로고가 아닌 영역에 만약에 로고가 한 번 더 들어간다면 크기를 달리하거나 색상을 달리해서 아, 이게 주 로고고 이거는 그냥 서브로 쓰인 로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센스 있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알트 속성이 있어야 된다. 알트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속성인데요. 이것도 이미지는 넣어달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작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최신 버전의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에서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된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발표가 된 부분인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는 그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지금 내어 놓았습니다. 출시했고요. 엣지를 통해서 인터넷 표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유튜브 사이트,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SNS 영상이 내부적으로 포함된 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표준이 완전히 지원이 안 되는 버그들이 있어서요. 이 책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일부러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앞으로 또 시험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가 지원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를 출시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 익스플로러 말고 엣지로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만약에 표현했을 때 약간 오류가 있다 그러면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해준 최종의 어떤 방법들을 쓰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연습하실 때 구글 크롬이나 아니면 파이어폭스와 같은 표준을 잘 지원하는 그런 브라우저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좀 오류가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출 방법
또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수험자들에게 그날 당일날 비번호가 주어져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개별적으로 비번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비번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요. 비번호가 주어지면 그 비번호 이름으로 파일을 제출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웹사이트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자료들, 소스 외에 중간 저장 단계의 자료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 제출 방법에. 그래서 폴더 안에는 이미지, 스크립트, CSS 등의 자료를 분류하여 저장한 폴더. 이 폴더의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폴더가 주어졌다면 이 폴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것대로 분류해서 저장해서 폴더까지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 폴더 밖에 가장 메인에는 index.html이 저장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나 포토샵 원본 파일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워도 여러분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만들다가 만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플래시 프로그램 이런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플래시에서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구현했다. 이거는 웹표준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격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출 유형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기 시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